남쪽에 김두한이라면 북쪽에 4명의 주먹들이 있었습니다. 시라소니, 박두성, 아오키, 그리고 이화룡. 그의 별명은 검은신사, 명동의 황제, 평양박치기로 불렸고 이화룡의 젊은 시절은 주먹질과 노름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시라소니와는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라고 하는데 사실 시라소니보다 2살 정도 나이가 많습니다. 풍문에 따르면 시라소니는 싸움도 잘했지만 이화룡보다 노름도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이화룡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본격적인 이화룡의 싸움 실력이라든지 그의 이야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는 공산주의를 퍼뜨린 김일성이 들어오고 남한에는 이승만이 정권을 잡으며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퍼지기 시작하자 이화룡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남한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원로 주먹 신상현과 같은 조창조의 말에 따르면 이 당시 시대적 분위기는 정말 막장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해방되고 전쟁이 터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국민의 70% 이상이 거지였고 게다가 대다수가 문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초 김춘삼과 같은 인물도 나왔죠. 사실 김춘삼은 논란이 많은 인물인데 약한 사람을 많이 때린 인물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대 분위기상 치안이 안 좋았던 시기였기에 재산과 가족을 지키려면 주먹이 꼭 필요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넘어온 이화룡은 명동의 부하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무실부터 구합니다. 헐값에 사무실을 사게 되고 그 지역 세금을 걷게 되는데 이때 김두한의 부하들이 이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두한이 찾아왔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명동에는 이화룡이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2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라마처럼 김두한과 싸워서 결판이 나지 않아 아시아 레슬링 챔피언 황병관이 말렸다는 이야기와 또 하나의 이야기는 당시 싸워서 지면 잃을 것이 많았던 김두한은 이미 이북에서 이름을 날렸던 이화룡에 대한 소문을 들은 김두한은 재빠르게 그냥 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명동에서 시라소니, 정팔, 이화룡, 운동선수들까지 데리고 있는 조직이어서 그냥 일반 주먹들은 명동을 거들떠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현재 신상사파의 신상현도 이곳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2가지 의견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신상현은 이화룡의 행동대원급의 인물이었다는 이야기와 두 번째는 신상현의 말에 따라 신상현은 명동 조직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세력이었다라는 의견이 나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맞는지 더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주특기 싸움 실력 박치기입니다. 박치기의 파괴력을 말하기 전에 사람은 주먹과 다리, 정강이, 팔뚝은 단련이 되는 곳이지만 사람의 얼굴은 단련되지 않는 부위라고 하며 이런 부위를 신체의 가장 단단한 부위로 그대로 박는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냅니다. 그래서 격투기에서도 마이너 단체를 제외하고 메이저 격투 단체에서는 박치기를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을 시라소니와 이화룡 그리고 한국의 레슬링 선수 김일 선수는 박치기를 그들의 피니쉬로 사용했죠. 사실 박치기 하면 시라소니이지만 시라소니 영상은 제 채널에 있습니다. 시라소니는 4m를 앞으로 낙법하듯이 뛰어서 상대방에게 공중거리 박치기가 그의 줄 기술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중 위로 4m가 아니라 달려서 가속력을 이용해 앞으로 4m를 말합니다. 김두한은 발차기로 상대방을 한 번에 제압했다고 해서 it봉이라고 불립니다. 반면에 이화룡은 2가지입니다. 근접전에서는 상대 무릎을 밟고 뛰어올라 박치기를 하는 반면 김일이 박치기를 하듯 외다리 박치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 실력은 논란이 많습니다. 남한에 와서는 실제로 맞짱을 본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횟수가 적었고 그는 무엇보다 포스가 장난 아니었다고 합니다. 시라소니를 봤을 때는 졸린 눈으로 약해 보이는데 반면에 이화룡은 처음 볼 때부터 강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명동파는 시라소니, 이화룡, 정팔, 신상사 등 명동파와 동대문은 1대1로 보더라도 그냥 비교가 안 될 만큼 명성과 실력에서 차이가 많이 났고 동대문이 아무리 규모가 크더라도 명동에 비교할 만큼 입지와 세력의 파워는 남달랐다고 합니다. 동대문이 정치권과 손잡지 않았다면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릴 만큼 명동파의 위세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이정재보다 이화룡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을 만큼 강력했던 조직이었죠. 시라소니가 린치를 당하자 명동의 이화룡은 복수를 계획하고 부하들을 무장시켜 동대문을 그냥 철거시키려 했으나 동대문은 이를 알아채고 경찰을 개입시켜 이화룡의 명동을 제지시킵니다. 그렇게 순간의 위기를 넘긴 동대문은 다시 한번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황금마차 사건입니다. 황금마차 사건은 유지광의 회고록에 따르면 이화룡의 지인이 황금마차라는 술집을 개업했다고 하자 이화룡과 지인들이 황금마차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은 동대문은 이곳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이 소식을 재빠르게 캐치한 이화룡의 명동파는 미리 벽돌과 앞 돌멩이를 모아놓고 강목을 들고 오던 동대문파가 황금마차 앞으로 근접해오자 그대로 습격해서 그들을 와해시켰습니다.
말년에는 이마수와 비슷하게 영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마수는 국가 권력에 아부하는 관제 영화를 많이 만들었으나 이화룡은 1960년대부터 화성 영화사를 운영하며 거물급 영화를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장희빈, 김지미가 주연에 등장하고 굉장한 이목을 끌었다고 합니다. 김지미 배우는 당대 최고의 미녀 배우였는데 배우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는 미모,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한국 고전영화, 마부, 박서방, 노다지 등을 만들었고 이마수가 화성 영화사에 와서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구경하러 왔다가 이화룡과 눈이 마주치니 깍듯하게 형님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마수는 아주 약한 인물로 묘사되는 것 같지만 이마수는 상대를 원투 두 방이면 거구의 상대도 눕혔다고 합니다. 이마수 영상도 제 채널에 있습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 김두한과 같이 감옥에 2번 정도 들어갔는데 이때 잡혀 들어간 사람은 온갖 고문을 많이 받아서 출소 후에 몸이 완전히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 고혈압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